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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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게 이어온 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찍소리 못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남편과 전쟁 중인 40대 주부입니다. 남편은요 하루 종일 테이프 클리너 일명 찍찍이. 이거 집착증이 있어요. 덕분에 저와 두 딸은 아주 환장을 해버리겠습니다. 누가 집에서 머리를 빗질을 하래? 빗지 마! 머리 풀지 말랬지 딸. 당장 묶어. 안 되겠다. 다들 머리카락 잘라. 딸이라고 그랬잖아. 머리카락 하늘도 용납 못하는 남편 때문에 저와 제 두 딸은요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짧게. 하긴 연애 때부터 싹수가 보였던 것 같긴 하네요. 숙박업소에 가서도 연애 때 숙박업소에 가서도. 어머니 다 틀어내는 거야? 자기야. 20년 됐으니까. 사랑. 잠깐만. 오빠 왜 그래? 에이 설마요. 분위기 다 잡아놓고 청소를 해대던 이 남자 진짜 평생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찍찍이로 온 집안을 쫓고 다니는 남편 좀 제발 좀 말려주세요. 궁금한 게 많은데 냉장고, 화장실 이런 것도 결벽이 있으신지 아니면 들어봐야죠. 그 머리카락이나 이런 것만 그런 건지. 머리카락만 그러면 인정해요? 네. 찍찍이 중독이야. 찍찍이. 아니 그러면은 또 이제 홈쇼핑에 청소기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무선으로. 지혜 씨는 누가 청소해요? 저희는 그냥 보이는 대로 먼저 치우는 스타일인데 그냥 얼핏 들어서는 저는 좀 부러운데요. 부럽다고요? 네, 그냥 나 대신 청소해주는 거 남편이 아닐까요? 있으니까. 정연 양은 남편이 결혼했는데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은데요. 저도. 여자들은 좋아하나? 지금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하는데 좀 이따 들어봐요. 기겁을 할걸? 저도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그 방에 한두 개씩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안 길구나. 자, 고민의 주인공 나오세요. 자, 남편이 찍찍이에 지금 빠졌다는 거죠? 저 없이는 살아도 찍찍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찍찍이가 집에 없으면 예민해지거든요. 집에 눈에 안 보이면? 네. 보통 가정에는 찍찍이가 많이 있어요. 한두 개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집에 총 4개가 있어요. 그것도 길이가 늘어났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긴 것도 있고요. 페인트 칠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방마다 하나씩 총 4개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로 그걸 가지고 이제 찍찍이를 하시는지 한번 좀. 하루에 보통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기본은 2, 30분이요. 한 번에 2, 30분. 네. 몇번 하게 하는데요? 되면 보통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한 6번, 7번을 하겠죠? 집만 그래요? 밖에서도 그래요? 어딜 갈 때도 항상 저희 갖고 나가요? 찍찍이를 가지고 다니세요? 정말 출근할 때도? 회사 나가. 네, 출근할 때 직접 찍찍이와 함께 네 출근해요? 가지고 다녀요. 그럼 찍찍이면 집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청소 도구에도 좀 네, 유독 찍찍이에 근데 왜 그렇게 찍찍이에 집착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안 하니까 둘 중에 마이크 치지 아마 마시고요. 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해야 하고 그걸 못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요. 아니 진짜 머리 자르셨는데 네. 진짜 빗질 못하게 해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머리 딱 여자아이들이니까 만지잖아요, 거울 네, 앞에서. 네, 머리카락 떨어진다고 하지 말라고. 빗질을 안 시키면 애들이 산발해서 집을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 빗질을 학교 안 갈 때?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안 보일 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을 갔다라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불위에서 빗질을 하거나 머리를 만지거나 그러면 뭐라 그래? 빗질하지 마. 빗질하지 마. 청소기는 안 네, 밀세요? 아파죠. 청소기 밀고 또 찍찍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청소기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요. 찍찍이는 매일 하고. 네. 저는 그거는 시도 때도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찍찍이가 리필이 있잖아요. 네. 그거 몇 개나 쓰세요? 일주일에 보통 쓰면은 한 많으면 한 2개 정도요. 2개. 이거 그렇게 많이 하는 거. 근데 한 개당 2개씩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개가 아니 있어요. 아니 한 거 리필을 여덟 개네, 2개, 여덟 개. 2개에서 8개씩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여분이 없으면 어때요?
남편의 반응은?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나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죠. 지금 당장 쓸 거 없는데 이거 확인 안 하고 왜 안 사다 놨냐고 예민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렇게 집착하시거나 그러면 본인이 막 대량으로 좀 인터넷 구입을 하시든가 뭐 이렇게 사다 놓게 되잖아요. 본인이 사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형 마트에 가서 묶음으로 파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미리수에 사이즈가 있어요. 그거 다 따져보고 사기 때문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찍찍이를 들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8시 반에서 9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같이 움직이고 청소하고 네. 온 가족이 아침에 다 청소를 해야 돼? 네. 아픈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딸이 아픈 날. 그쵸. 너무 그러면- 아픈 날, 막 몸살이 막 와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날도. 네. 너무나 오늘은 안 되겠어. 일어나서 청소 싹 하고 다시 누워있던지 자던지 할 만큼 일어나야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깔끔함 떠는 건 뭐 있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도 같이 살거든요. 근데 어머님이시고. 이제 어머니가 생선을 좋아하시고 하시니까 고기나 생선을 집에서 구워 먹으려고 하면 냄새 나고 기름 튀니까 옥상에서 구워와, 베란다에서 구워와, 옥상에서 구워와, 베란다에서 구워와. 아니 그러면 이렇게 구우면서 먹어야 맛있잖아요. 사실 고기 같은 거. 그렇긴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 돼요. 아 구워서 날라서 와서 이제 먹어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집 안 공간 안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애기 아빠는 세차를 하게 되면 손 세차에 기본 한 번 하는데 2시간 이상이요. 직접 가서 손세차를 셀프 세차장. 거기 가서 하는데 한 2시간 한단 말이죠? 본인이 직접 일주일에 절대 몇 번? 세차장에 맡기진 않아요. 여름에는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보름 이상은 해요. 15일 보름을. 네. 와. 그만하시구나.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 가족들과 그 아내분, 특히 아내분이 고민이어서 여기 나오셨는데 아내분이 고민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글쎄 저는 그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앉은 사람이 다 그래요. 깨끗한 게 좋잖아요. 제 성격상 또 깔끔한 걸 좋아하고 아니 왜 이렇게 찍찍이에 집착을 하세요? 딸이 또 둘이고 또 집사람도 머리가 되게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셋이 한꺼번에 머리를 만지고 나면은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치우면 되는데 본인들이 안 치워요. 그걸 못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치울 때까지를 못 참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뭐 찍찍이로 집착하는 건 그렇지만은 결혼 전에도 두 분이 이렇게 계실 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제 성격이 좀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그게 이제 그 순간에 또 무드라는 게 있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몰아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지저분한 거를 못 봐요. 옆에 이렇게 총각-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아 예. 그러면 먼지 같은 것도 막 먼지 마시는 거 막 이런 게 싫은 거예요? 먼지 같은 네, 것도 다 해야 돼요? 아침에 그러니까 제가 머리카락도 물론 싫어했지만은 작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좀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과민해서 더 추가가 돼서 좀 더 예, 강해진 게 그래서 아닌가. 좀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왜 8시 30분에 닭 이상을 시켜요? 제가 그 전에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전에 근데 몇 지금 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봐주는 거예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보통 7시에서 7시간. 제가 한 시에 가도 2시에 아프잖아요. 자도. 아프면 그래도 자게 해주고 이래야지. 그래도 아침을 시작하는 거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아니 아픈데 그래도 일어나야죠. 좀 더 쉬면 괜찮을 수 있잖아요. 아니 죽을 병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있죠. 아니 죽을 병 아닌 이상 일어날 수 있죠. 죽기 전에는 일어나야 돼. 죽을 병은 안 일어나도 그렇죠. 되지만. 뭐 다리 골절이나. 근데 그게 아버님 일어나서 활동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청소하려고 일어나는 거라며요. 일단 목적은 그거죠. 그러니까 아픈데 사람이 아프면 머리도 더 빠질 거고 쉬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일단 일어났다가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깨끗하려고 찍찍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찍찍이로 뭔가를 떼내는 거 자체를 좋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왜냐면 제 친구는 여드름 짜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드름이 나올 것 같으면은 막 한 번만 짜면 한 번만 안 짜면 이렇게 짜고 그 청결도 그렇지만 그 찍찍이로 뭔가를 청소하는 거에 자체에 대한 즐거움은 혹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싹 뭐가 묻어 나올 때. 싹 그거 묻어 되게 나올 때. 좋죠. 그리고 더러운 걸 한번 싹 돌돌이 해가지고 탁 뜯어내고 새 거가 나왔을 때 그 뜯는 방법도 내가 10년 넘게 쓰다 보니까 이제 터득을 했어요. 어떻게 뜯어야 돼? 일반인들은 그거 뜯을 때 쉽게 못 뜯어요. 한쪽 맞아요. 한쪽 이렇게 그렇게 뜯으려면 좀 약간 뜯겨지고 막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럼 우리는 일반인이에요? 돌돌이에 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죠. 아니 그거 나오셨어. 좀 궁금해. 왜냐면 그거 뜯을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맞아요. 뜯다 보면은 이게 살짝 비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저 지금 나오셔갖고 지금 오늘 갖고 나오신 거죠, 그거? 네네네. 저거 진짜 뜯기 어렵거든요. 끝에. 아 저게 긴 거구나. 늘어나는 거 너무 좋네요. 긴 거 처음 봐. 잠깐만 만져봐도 돼요? 찍찍이 돼 오는데 꼴새처럼 갖고 싶는가 봐. 우와, 늘어나고 막. 오, 우와. 낚싯대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찍찍이 없으면? 금단 증상 같은 거 있어요? 조금 불안하죠. 불안해요. 청소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고 아니 공기청정기도 있고, 예. 쓰레 빗자루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런 건 오늘 깔끔하지 않아? 오늘 여기 와서 혹시 대기실에서 막 했어요? 예, 대기실에. 지저분하더라고. 죄송합니다. KBS 대기실 지저분했나? 죄송합니다. 이건 좀. 자 그럼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여기 저희 무대 오늘 새로 한 건데 좀 일단 뜯는 거부터. 이제 뜯어요. 이제 하나 뜯어요. 자, 여기서 뜯을 때 네. 일반인들은 그냥 아무데나 보고 뜯잖아요. 끝에 요 부분 들어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찍찍이 리필용을 보면은 넓은 쪽과 좁은 쪽이 있어요. 넓은 쪽과 좁은 쪽이 있어요. 몰랐네. 어디가 넓고 어디가 좁아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이 좁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라인 중에 흰 선이 여기하고 여기에 그 넓이가 틀려요. 예. 여기가 좀 넓어요. 밑에가 그죠? 밑에가 좀 넓어요. 미세하게 좀 미세하게. 미세하게 차이 나요. 그런데 이거를 쓰시고 난 다음에 뜯어야 또 다음에 쓸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럴 때 이 넓은 쪽을 네.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뜯어요. 그렇지 이게 그걸 생각 못했거든요. 네. 근데 잡아 뜯어서 요렇게 넣고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넓은 쪽. 넓은 쪽으로. 좁은 쪽에서 넓은 쪽으로? 예. 좁은 쪽을 한번 뜯어보실래요? 요걸 한번 뜯어보세요. 쉽게. 그러니까 좁은 쪽에서 좁은 쪽을 한번 몰랐네. 뜯어보세요. 좁은 쪽에서 어머 안 돼. 우리 그러네. 근데 얇은 쪽으로 뜯으면은 넓은 쪽으로 뜯으면 괜찮다. 와 신기하다. 그래 맨날 중간에 끊겼어요. 와 신기하다. 그래 맨날 중간에 끊겼어요. 야 이걸 되게 잠깐. 되게 좋아. 언제부터 이 찍찍이의 감탄을 받고 친구가 됐고 사귀게 되셨습니까? 저희 부인하고 거의 같은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동급이라고 봐요. 왜냐? 찍찍이랑 부인이 동급이래. 저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아버님 그러면 무대 나오신 김에 네. 우리 좀 찝찝한 거 있으면 한번 싹 청소해 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일어나 드려요? 예. 우리 일어나 드려요? 예. 방석 같은 경우도 8시 30분이에요? 8시 30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속에 머리카락 많지 않을까? 긴 머리카락.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머리카락 떨어졌을 것 같아. 속에 머리카락 많지 않을까? 긴 머리카락. 그러게. 그러니까 여기 머리카락 떨어졌을 것 같아. 도아 씨 쪽이 많을 것 같아. 머리카락 떨어졌어. 응? 도아 씨도 머리를 잘라야 되죠? 집에서 살면. 잘라야죠. 잘라야 된대. 알겠습니다. 아버지 검은 옷이라 나도 좀 털어줘봐요. 그건 또 이걸로 털어야죠. 오 부드러워. 부드러워. 어머 세상에 아버지. 앞에는 저 안 합니다. 앞에는 저 안 합니다. 오늘 두 딸도 함께 나오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정말 아빠 때문에 머리를 지금 단발로 자른 거예요? 네, 잘랐어요. 맞아요. 2년 전에 제가 머리 길었었는데 그때 아빠가 잔소리를 좀 심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머리를 좀 이렇게 단발로 자르고 스타일도 바꿔보고 그랬어요. 이제 엄마가 지금 고민이라고 여기 앉아 계신데 네. 두 딸도 그러면 엄마와 같은 입장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집에서 과자 같은 걸 못 먹게 하셨거든요. 과자 같은 걸 못 먹게 하셨거든요. 절대로. 흘릴까 절대로 못 먹게 하셨어요. 그 초등학생 그 어릴 때도?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부스러기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부스러기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서. 집에서 때문에. 어린 시절에 집에서 과자를 못 먹었다는 거는 정말 네.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을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밖에 나가서 먹거나 그리고 아빠 안 보일 때 먹고 근데 바뀌네요.
그렇게 되면은 바깥에서 많이 무슨 먹게 식량 저장하듯이 맞아요. 더 많이 먹게 돼. 아니 진짜로 집에서 못 먹게 하니까 더 많이 먹게 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조금 그쵸?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둘째도 네. 엄마 고민 이해해요? 둘째는 어때요? 같은 입장이에요, 엄마랑? 네, 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아빠가 찍찍이를 그때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교복에서까지 이제 하니까 지각을 했었어요. 왜요? 몇 번. 다 하고 가야 돼. 하느냐고? 제가 둘째니까 언니를 먼저 하고 제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걸려요? 지각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 아버지 어차피 밖에 나가면 먼지 묻는데 뭐 학교 가는 애들한테 이렇게 해갖고 보내요? 일단 깔끔하게 해서 가면 좋잖아요, 기분이. 지각해도? 지각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저는 지각한다고 생각을 못했죠. 집에서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과자를 주로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그걸 못 먹게 할 수가 있어요? 신문지 같은 거 깔고 과자 먹을 수 있잖아요. 전 차에서도 과자를 하나도 못 먹게 합니다. 아니 근데 과자 먹고 치우면 돼. 떨어진 거를 조그만 우리 공기 청소기 같은 거를 앤디형. 슉 빨아서 싹 버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전 청소기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 찍찍이만 먼지가 더 나는 거. 찍찍이 중독이야. 요즘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다 그 먼지 걸러주고 하는데 헤파 필터로. 아니 이 말 들으니까 우리 아빠가 그립네요. 우리 아빠는 그래도 과자는 마음껏. 우리 아빠는 그래도 장날에 티밥 같은 거 튀겨가지고 깨끗한 장판 같은 거 깔아서 쫙 그래서 놀아 그럼 오르면 맞아. 그런 재미가 있었거든. 그거를 이렇게 뿌려줬어요? 우리는 막 그러면 막 수영하고 그러고 놀았지 막 먹으면서 막 먹으면서. 놀고 막 던지고 막. 이게 추억인데. 근데 성격이 되게 깐깐하셔서 청소해도 혼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제가 청소를 마음 먹고 해놓으면 본인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넌 이거 청소라고 해놨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청소하고 싶지 않죠. 더 하고 싶지도 마음 않죠. 먹고 예. 청소를 한 건데.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뭐 트와이스도 그렇고 뭐 지혜 씨도 그렇고 민웅 씨도 그렇고 약간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은근히 좋은 면도 있겠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아무래도 좋았죠. 제가 할 일을 해주니까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네. 차라리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냥 잔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무신경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아예 그게 그랬으면 그쵸.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 자기가 하는 만큼 더 말을 하시는구나. 네네네. 아니 그러면 청소 외에 다른 거는 뭐 좀 괜찮아요? 좀 집에- 유연해 아니면 고집이 세요?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은 바로 즉시 저희가 움직여줘야 돼요. 왕이구나 왕.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주방에서 뭐 반찬을 하고 있다라든지 하면 본인은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물 달라고 해요. 물 안 줘?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요. 이거 내가 아빠가 지금 이거 하고 말하는데- 있으니까 당신 물 떠 먹어. 뭐 그래도 안 돼요. 제가 갖다 줘요. 안 한다고 하면. 화를 내죠. 왜 그리고 다-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뭘 하고 있으면 너희가 떠다 주던지 아빠 저 뭐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는 일 먼저가 아니고 아빠가 얘기를 했으니까 먼저 해라. 이런 아빠 식인 말이 거죠. 법이구나 법. 그리고 집에 TV가 저희가 2대가 있는데 한 대는 사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아빠 오래돼서. TV구나. 그래서 LED TV 예. 50인치예요. 근데 혼자 유일하게 거의 독점이에요. 아빠가 있을 때는 다른 가족이 볼 수 있는 건 못 봐요. 아빠가 주로 보는 프로가 뭔데요? 스포츠, 딸들은 시사. 싫겠다. 아니 물 같은 거는 지금 바쁘고 딸들도 아니. 뭐 하고 있으면 본인이 갖다 마실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생각이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가정으로 따지자면은 제가 왕이잖아요. 제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시키면은 해야지. 저 여기서 약간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버지. 같이 내가 제일 살죠. 서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제일 위잖아요. 이 집안의 가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시하는 게 말투가 좀 센가 봐요. 명령조세요? 예, 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물 떠와라 어떻게 하세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야, 가 물 떠와. 야, 가 물 떠와. 기분 나빠. 기분 나빠져요 아버지. 물 좀 떠줄래? 이렇게 하면 좀 다른데. 굳이 뭘 하고 있는 딸한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보수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보수적이 아니라. 그건 보수적은 저는 아니다. 강압적이고 이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독재죠 독재. 어. 네.
어쨌든 애들이 뭘 해도 이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가부장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찍찍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따님 연령대에는 머리 길게 생머리로 늘러뜨리고 다니는 게 굉장히 로망이거든요. 이게 너무 남편분 마음대로 사시는 건 아닌지. 뭐 저도 뭐 집사람한테 저희 아내한테 불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내한테 불만이 어떤 게 있으신지 그러면? 저희 아내는 컵홀더, 빈 박스, 빈 병. 이건 뭐 집이 무슨 재활용 센터도 아니고 그걸 갖고 와요. 모아요? 예, 집에다. 이걸 왜 모으셨어? 각종 빈 그릇과 이런 용기들. 아까 그게 다가 아니었구나. 또 있어? 아까 그거 이건 뭐야? 박스. 명반지. 그 박스를 다 잘라서 네. 메모지로 쓴다고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아놔서 본인이 어디다 둔지도 몰라요. 남편 같은 경우는 찍찍이에 집착하는 것처럼 저는 집착 정도는 아니지만 딱 봤을 때 박스가 이쁘거나 이거 괜찮네 그러면 잘라서 이제 쓰는 메모지 용도로 쓰는 거죠. 근데 아버님 성격에 이거 가져오면 막 버릴 것 같은데. 그 이제 집사람 몰래 한 번은 갖다 버렸어요, 병을. 네. 버렸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고 어디다 버렸냐고 왜 버렸냐고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서 찾아갖고 왔어요. 다시 찾아왔어요. 와. 그때 이제 좀 심하게 싸웠죠. 아유 손대면 안 되죠. 아버지가 찍찍이 아끼듯이 어머니는 자존심이었죠. 이건 나의 어떤 그런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 버리니까 아버지 찍찍이 어느 날 엄마가 딱 버려. 어떻게 돼 그날? 난리가 나. 그죠. 그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아유 나는 답답해 죽겠다. 아니 나는 오히려 아빠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때요? 엄마랑 아빠랑 반반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엄마도 고집 장난 아니신 거죠? 네. 아니 그럼 딸들이 고민 보냈어야 되겠네. 우린 양쪽이 고민이에요 하고. 왜 두 분 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빠는 찍찍이에 집착을 하시고 엄마는 재활용에 집착을 하시니까 저는 그냥 두 분이 그걸 그냥 다 갖다 버려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걸 그냥 다 갖다 버려줬으면 좋겠거든요. 생각에는 내 아빠가 뭐 찍찍이 갖고 청소하시는 거에 대해서 가족들은 뭐라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평소에 아버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려는 어떤 그런 것들, 말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잔소리하거나 이런 거에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과하다거나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너무 보수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내나 가족들이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좀 세월이 흐르면은 이제 조금 더 이거보다는 좀 더 누그러지고 뭐 그러겠죠. 뭐. 세월이 흐르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굽힐 생각은 없고. 예. 남편에게 가장 바라는 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어머니? 보통 남자들처럼 단 30%, 40%만이라도 좀 덜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 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뒤늦게. 네. 물론 집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는 꼭 지켜줬어요. 말씀을 저 이런 때 아니면 얘기 잘 못 됐다. 하잖아요. 예. 아내가 사실 직장을 다니잖아요. 네네. 현관문 열고 들어오면서부터 예. 뱀이 돼요. 허물을 벗는구나. 허물을 벗어요. 지치지. 그 남자들이 그러는 건데. 남자들이 술 그러다 먹고 보면은 네. 뒤에 정리하는 사람은 저희예요. 아니 근데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지 진짜로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갈아입을 옷도 갖다 줘야 돼? 우리 몫이에요. 갖다 줘야 돼요. 그 순간엔 여왕이신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허물을 벗으시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이제 보통 7시에 관해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이제 종일 서 있으니까 힘드니까 집에 오면 만사 귀찮은 거죠. 쉬었다가 좀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그러는데 그럼 자주 아버님 있지는 속옷까지만 않아요. 하고 겉옷만 벗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속옷만 엄마. 어머니 좀 지나쳐요 사실. 겉옷까지만 벗는 건 엄마. 우리가 인정해 달래잖아요. 외투. 그거 인정해 주신다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해주면 제가 다 하죠 뭐. 찍찍이만 좀 줄여준다면 아침에 네. 자게만 해준다면. 아침에 강제 기상하고 예. 찍찍이 이제 줄이고 찍찍이 하는 거 좀 조금만 그리고 말투도 줄여주고. 조금 네. 조곤조곤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TV 독재하는 거. 안 돼. 제가 볼 때 좀 안 될 것 같네요. 지금. 하죠.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예. 직접. 여보. 처음이 어렵죠? 되게 네. 좋아요. 차라리 여봉봉 한번 해보세요. 여봉봉. 여봉봉. 앞으로는 당신한테 더 잘해주고 아유. 24년 동안 살면서 잘해준 것보단 못해준 게 더 많은데 앞으로는 당신이 하지 말라는 거는 내 다시 있으면 앞으로 안 하도록 노력할게. 대표에서 고민 사연을 올립니다. 아빠, 큰언니, 저 그리고 남동생은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왜? 바로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는 청소를 좋아해요. 아니 그럼 왜요? 좋은데? 좋아해도 미친 사람처럼 좋아해요. 일단 세탁기는 매일 5번씩 돌리고 5번씩 돌리고 따로 손빨래를 수시로 하시고요. 설거지를 할 때는 먹던 그릇만 씻으면 되는데 굳이 안 쓰던 새 그릇까지 죄다 꺼내서 닦고, 찬장에서 꺼내갖고. 닦고 그다음 반드시 소독을 해요. 약간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지긴 하네요. 소독은 소독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뜨거운 찜통에 넣고 푹푹 삶는 소독 두 가지를 다 병행해요. 광적으로 한 가지만 해도 되잖아요. 글쎄 플라스틱 그릇까지 삶아버린다니까요. 그런 일들을 다 끝내면 쉬느냐? 아니죠. 다리미를 들어요. 수건, 행주, 심지어 속옷까지 집에 있는 건 집에 있는 천 조각은 죄다 다려요. 야 행주를 다려요? 자, 그럼 이제 쉬느냐? 아니죠. 장롱과 소파를 어떻게 옮기는지 신통하게 옮겨놓은 뒤에 구석구석 먼지를 닦아요. 이런 일을 다 하고 몇 시에 일어나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이 정도면 청소 중독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사실은 저희 집이 절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반전이네. 반전이다. 남의 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봐요. 그렇게 열심히 빨아놓은 빨래는 축축한 채로 거실 곳곳에 쌓여 있고요. 너무 많이 해갖고 씻고 그런가 보다. 닦고 삶은 그릇들은 식탁 위에 나뒹굴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물론 옮겨놓은 장롱과 소파도 제자리에 가 있진 않고요. 뒷마무리와 뒷수습은 항상 가족들이 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전 있는 엄마군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엄마 건강이에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낮으로 청소만 하시더니 결국 과로로 입원을 했어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청소를 과로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링거를 꽂은 엄마가 링거를 꽂은 채 병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화장실을 왜 청소하냐고요. 이 정도면 고민 사연 올릴 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러게요. 아니 이게 뭔가 이렇게 같은 거? 아니 뭐 청소하고 이런 거 사실 좋죠. 도가 너무 지나치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다 닦아놓고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닦아놓기만 하고. 너무 많이 벌려놓으니까. 빨래를 다 하고 널지를 못 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힘들어 죽는 거죠. 뒷정리하느라. 결벽증도 아닌 거네요, 그러면? 글쎄 뭔지를 결벽증이면 정리까지 잘해야죠. 집에 평소 모습 사진이 준비돼 있대요. 정말? 네, 선생님 2장 준비돼 있대요. 한번 보시죠. 빨래를 엄청 한 거예요. 도둑 뜬 거 아니죠? 아니 여기 채우 가는 사람들 숙소 같아요, 숙소. 진짜 이거는 거실이죠? 와 빨래를 해놓고 저기 널어놓는 거 너무 많이 해요. 설거지. 더 놓을 데가 없는 거. 어떤 스타일인지 이제 좀 느낌이 오네요. 너무 희한한 거야. 세 분은 청소를 잘 하고 하시는 편이세요? 영희 씨는? 저는 엄마랑 같이 살거든요. 너무 청소를 잘하세요. 깔끔해. 손 한 번 지나면 깔끔한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네. 편한 거를 좋아하셔서 부엌칼이 안방에 있어요. 사과랑. 자기가 눈 뜨자마자 뭐가 딱딱 잡히는 위치에서 깎아서 하나 먹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 구도라. 대박. 근데 엄마 편한 구도에 사과가 침대 머리맡에 있고. 사과 머리 위에 바로 있어요. 그것도 한 조각씩 또 일어나서 하나씩 하고 주무시나 봐요. 그리고 장독대 엄청 큰 게 아주 그 거실 센터에 있어요. 매실 당근 거. 항아리. 네, 엄청 큰 거.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유리를 까시고 테이블로 쓰시려나 하는데 다 넘고 다니세요. 왜냐면 본인 동선에 냉장고 열고 탁 한 발 했을 때 그게 딱 있어야 된다고. 네, 매실이 전혀야 되는 냄새. 인테리어 신경 전혀 집안 구조가 희한하네요. 인테리어를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자, 어쨌든 어떤 분인지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우, 예, 딸이죠, 딸. 아이고. 오. 아, 허경환 씨 때문에 어서 오세요. 참. 예. 지금 뭔가 정신줄을 놨어요. 지금 따님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머님 젊으시는데. 이거 보세요. 네. 진짜 머릿결 좋네요. 스트레이트 했나 봐요. 제 말이 껌이에요? 해줬어요. 어떤 언니 해줬어요. 땡겼대요. 아니 근데 저렇게 막 널브러 틀어놓으면서 왜 청소를 그렇게 하신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안타까워요. 뭐를 하면 이따만큼씩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설거지가 있고 바닥이 더럽고 이러면 청소를 하잖아요, 원래. 네. 근데 엄마는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러면 그날 꽂히는 걸로? 네, 맞아요. 꽂히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주 동안 옷장 정리 한 7번 했거든요. 옷장을 다 꺼내요, 다. 다 꺼내서 다시 정리하고 다 집어넣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설거지를 하면은 설거지하고 식탁에 다 위에 올려놔요. 빨래하면은 거실에 다 쌓아놓고. 어머니가 원래부터 그러셨어요? 옛날부터? 엄마가 옛날에 공부방을 했었는데요. 예. 몸이 안 좋아지시고 그만뒀거든요. 예. 4년 전부터 좀 심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일을 하시다가 안에서 그 일을 안 했던 스트레스를 설거지나 빨래 이런 걸로 푸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럼 뭐 장롱, 소파 이런 것도 직접 다 옮기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신기한데요. 이제 장롱이 제가 좀 키가 큰데 제 키보다 크거든요. 저도 못 움직여요. 그걸 옮겨요? 근데 혼자 옮겨서 막 그걸 다 닦아요. 소파도 움직이고 TV 뒤도 움직이고. 근데 문제는 제 자리에 안 갖다 놔요. 아니 옮기는 걸 그러면 하다가 지치면 그냥 그래 놔두고 땡겨갖고 그냥 여기다 놔두고 아우 힘들어 놔두는 거예요? 그거 저희가 해요. 어떻게 옮기는 건 보신 적 있어요? 못 봐요. 저희 학교 없을 때 막 혼자? 새벽에 막 이럴 때요. 혼자 새벽에 이렇게. 천국으로. 아니 그럼 어머니가 집 청소를 안 하는 게 더 깨끗할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네, 제발 정상적이게 하루 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일치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네? 청소를 하루에 제가 둘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하루에 그래요. 맞아요. 10일치를 하는 거 맞냐고요. 네. 아니 그러면 진짜 집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또 화가 나는 게 있어요? 옷이요, 옷. 옷 왜? 빠는데 왜? 저희 엄마가 락스를 되게 좋아하세요. 네, 흰 옷은 락스에 소독해도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쵸. 근데 색깔 있는 옷도 다 소독해요, 다. 그거 빠지잖아. 진짜 그럼 빠지는데? 빠지잖아. 그러니까 락스 말이 짧다. 야 이제 20살 올라갔다며? 말이 짧어. 짧을 때죠. 그래가지고. 락스를 2리터짜리를 큰 거를 한 달에 한 서너 통을 쓰세요. 네. 그래서 락스를. 그래서 한 번은 제 교복이 있잖아요. 예. 분홍 색깔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인데 그 갈색 자국들이 이렇게 얼룩져가지고 튀어가지고. 락스 넣어서. 네, 락스로 소독해 가서 그래서 그렇게 버린 옷이 한 50벌은 돼요. 오. 언니는 이제 비싼 옷 입잖아요. 저도 네, 10살 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언니 옷도 막 여러 개 버렸어요. 그 비싼 옷도 뭐 락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네, 이제 엄마가 집에서 빨 수 있는 거죠. 모르세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니랑 저랑 엄청 화냈어요. 네. 이거 갈색으로 다 변한다. 제발 하지 말아라. 근데 못 알아들어요. 알았어 하고 또 왔어. 네, 알았어 하고 막 이거 본인도 모르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옷을 한꺼번에 빨면서 이것도 빨아야겠네 이러고 그냥 무의심결에 락스를. 깨끗해지니까 렉스 하면은. 어머니를 좀 만나봅시다. 네, 빨리 왜 만나봐야 그러시는지.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어머니 지금 이렇게 봐도 왜소하고 체격도 청소하느라고 수척해 힘도 좀 주시고. 없어 보이시고 네, 이런데 지쳐 보이는데. 왜 이렇게 청소를 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원래 그 별명이 그 청소반장이거든요. 별명이 청소반장이에요. 근데 제가 더러운 꼴을 못 보는 편인데요. 특히 화장실 더러우면 못 참거든요. 네. 그리고 남의 집에 갔을 때 화장실이 일단 더러우면 이렇게 그 집
주인이 혹시 미안해할 수도 있으니까 문 잠가놓고 더러운 부분은 청소하거든요. 대박. 남의 집을 왜 청소를 하세요? 더럽잖아요. 네? 더러우면 더럽다고요? 그런데 네. 저도 약간 그래요. 저도 다른 데 가면 뭐 공중 화장실 가건 휴지로 이렇게 해서 그거 좀 약간 지저분하면 이렇게 좀 닦아요. 예. 아니 근데 하루에 몇 시간을 청소를 하세요?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청소하고요. 시간 날 때마다. 보통 이제 11시나 12시 되면 자는데 새벽 3시쯤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거나 이제 뭐 하고 싶었던 다림질 뭐 이런 거 대부분 해요. 아니 그럼 하루에 총 잠을 몇 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5시간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 많이 하는 날은 서너 시간 자고 그렇게 해요. 주무시기 전에 내일 이거는 청소하고 막 이런 거 막 생각하고 주무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거의 그 시시때때로 이렇게 청소가 거의 일과고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더럽잖아요. 그거는 청소가 목적이지 정리정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이게 따라야 정리정돈이잖아요. 어느 정도는 누가 해요? 이제 저기 딸이나 아들이 하고요. 또 제가 밤새워서 정리정돈을 하고 싶어도 남편이 막 자자고 해서 그지 새벽에 못 하는 거예요. 아, 남편분 좀 만나 뵐게요. 왜 잠을 자자고 마무리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색시가 옆에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자, 이건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네요. 근데 문제는 옆에 없으니까 옆구리가 허전해서 깨보면 없어요. 뭐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럼 밖에 나가면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다리미질을 하고 있거나 이 뭘 장롱을 이렇게 좀 만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탁자 같은 것도 나무 원목 뿌리라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어떻게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어떤 때는 2번, 3번 깰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아버님, 그러면 저는 이제 일어나 나가가지고 류색 씨를 손잡고 끌어다가 자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님 잠자려고 모셔가는 거예요. 예. 잠자려고. 본인 편하게 그렇죠. 걱정해서 없으면은 이상하고. 잠깐만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이렇게 주무실 때 팔베개를 뭐 해주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꼭 안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뭐 손을 잡고 잡니까? 뭐 어떻게 잡니까? 혹시 어머니가 막 닦아주는 거 아니에요? 몸을 이렇게? 몸을 청소해 주시는 거 아니야? 왜 이러니 이 여자? 너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뭐가. 뭐가 많이 안 맞는 거 같아 얘가. 아니 그러면 아버님 청소를 좀 마무리하시고 주무시게 다 마무리하면 푹 주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마무리는 안 돼요. 잘 아시는 마무리할 양이 아니야. 너무 마무리 안 돼요. 그 많은 시간에 저희가 없을 때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결과는 깨끗하게는 해도 지저분하게 늘어놉니다 이게. 아까 그 사진에 보셨잖아요. 그런 결과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피곤하다는 거지. 같이 만난 가정 중에 가장 희한한 가정이에요. 이게 무슨 이상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하는 건데 희한한 거야. 그릇 하나하나 보면 정말 뽀득뽀득 깨끗한데 딱 맞는 거지. 예, 막 여기저기 네.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요, 저희가 나가서 이제 한 번 입은 옷도 벗어놓으면 그걸 빨아버려요 그냥. 아니 그럼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아 그만해. 안 돼요. 한번 화면 심하게 하는 한두 번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고도 해봤지. 안 됩니다 이게. 아니 옆에 아들이 계속 골게 절레절레지. 잠깐만. 아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작년 여름에 양치질을 하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소독을 하시려고 그 칫솔을 뜨거운 물에 담궈 놓으세요. 근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런 줄 알고 칫솔을 입에 딱 담갔는데 엄청 쓰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냐고 물어봤더니 락스래요. 칫솔을 락스해? 이거 하얘졌겠네. 전화야. 미백 효과. 자연 미백. 막 소리 질렀더니 엄마가 락스 소금물로 만든 거라서 안 죽는다고. 그래갖고 막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토 나오고 막. 그렇죠. 위험해요, 어머니. 그러면 좀 청소를 하시다가 다쳤다면서요? 네. 무슨 청소 하시다가? 엄마가 이제 아빠가 없을 때 다리미질을 이제 밤새도록 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졸리든 피곤하든 이게 계속 한 거예요.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하다가 이렇게 허벅지 놓치셨나 봐요. 이거 떨어뜨릴 거. 데이셨어요? 데이신 거예요? 아니요, 화상 입었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데인 게 화상이에요.
청소를 마찬가지야. 응급실 갔던 적이 있었어요. 아, 어머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몸까지 다치시고 과로로 피곤해서 입원을 하실 정도면 좀 청소를 좀 줄이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청소를 어떻게 줄여요? 조금만 안 하면 먼지는 바로 생기는 거고. 아니 이렇게 청소를 많이 하는 것보다 가족들의 걱정을 좀 덜어주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머니? 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깔끔하게는 해야 된다 생각하고 저는 건강에 문제가 없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엄마 청소도 중요한데 엄마 건강이 더 걱정되니까 적당히 하고 이제 좀 쉴 필요도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아버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는 좀 그런 시간을 좀 버리고 당신 건강이나 걱정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꼭 12시 안에는 자고 새벽까지 내가 일어날 때까지 청소 안 하기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예 청소에는 정리정돈도 들어간다는 거 어머니. 제발 청소 위주로 살지 마세요. 예, 어머니가 일단 건강하셔야죠. 옆에 예. 아들이 계속. 자,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집보다 그 어머님의 건강이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그 O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다. 네. 저는 O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는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O 누르겠습니다. 네, 이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커플 중동 남편 123표. 자, 5, 4, 3, 2, 1. 그만! 자, 근데 이게 어머니가 제가 볼 때는 고칠 생각이 없으실 것 같죠? 안 고쳐질 것 같아. 그쵸? 네, 저 따로 살 거예요. 네? 따로 살 거예요. 본인이 따로 살 거라고? 왜? 청소 때문에? 네? 그럼 오히려 일이 더 늘어나지. 끝나고 얘기 좀 해볼래요, 우리?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제 사고가 잘못돼 있습니까? 그래요. 몇 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커플 중동 남녀가 123표예요. 자, 야, 오늘 정말 끝자리부터, 박빙인데, 박빙. 끝자리부터 보여주세요. 129. 129. 129. 129. 129. 감옥에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4살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아시죠? 여기저기 낙서에 이방저방 장난감들로 엉망진창. 저희 집은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완벽하게 깔끔해요. 어떻게 그러지? 이게 다 깔끔한 남편 때문인데 그렇지만 자기야 설거지 벌써 다 했어? 이러면 안 돼. 잘 봐. 아이들 밥그릇 놓고 어른 밥그릇 놓고 어른 국그릇 놓고 애들 식판수로 싸야지. 빨래 벌써 다 넣었어? 이러면 안 돼. 잘 봐. 어른 티 널고 큰애 티 널고 큰애 바지 널고 작은 애 티 널고 이렇게 이런 순으로 예쁘게 놀아야지. 진짜 가지가지하고 앉아있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아이들이 색종이 놀려다 하면 이게 뭐야? 색종이 쓰고 정리 못할 거면 색종이 갖고 놀지 마. 뭐야? 그때는 놀아야 될 나이인데. 풀 또 이게 뭐야? 바닥에 묻힐 거면 풀 쓰지 마. 야, 청소 다 했는데 내일 그냥 소파에 앉아있으면 안 돼? 머리카락 떨어지잖아, 애들한테. 어지럽힌다는 거죠. 어지럽힌다고 아이들 손발을 꼭 묶어두는 것도 모자라서 큰애가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더니 아빠가 연필 쓰면 제자리에 넣으라 했지? 그걸 왜 떨어뜨려? 진짜? 연필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아이 앞에서 연필을 똑 부러뜨리는데 진짜 이 인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려다 참았어요. 아니, 집 깨끗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즐거운 나의 집이라 했던가요? 저와 아이들은 감옥에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마음대로 좀 살자. 해주셨습니다. 조금 여기 몇 가지 떨어져 있어도 살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못 참는 건데 네 분은 청소 잘하십니까? 저는 좀 약간 규칙이 있는 편이라서요. 양말 개는 방법도 정해져 있고 이제 그냥 이영자 씨, 그렇다고 갑자기 양말을 벗으면 어떡해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봐요. 그러면 어떻게 매는지. 냄새 한번 맡아봐. 맡아보실래요? 냄새가 겨울에는 없어.
이렇게 있으면 포개서 이렇게 어디나? 하고 어머머머. 그다음에 세 개로? 이렇게 어머머머. 해가지고 아 넣는구나 거기다. 네 이렇게 하면은 어머, 작게 어머. 작게 되거든요. 어머 이렇게 잡으면 220이나 230 같지만 표명은 255. 자, 그럼 뭐 집이 얼마나 깔끔한지 모시기 전에 사진을 준비했답니다. 집안 모습이 어떤지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야, 아무것도 없네. 아니 애, 야, 아무것도 없네. 아니 애기들 진짜 키우는 집이 깨끗하다. 보면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뭘 올려놓지도 않아요. 장식 같은 것도 없어. 없는 거야. 그냥 보여주는 집 같아, 집 보는 집. 그러니까. 야, 이게 이게 사진으로 봐서 깨끗한 느낌이 들기가 참 힘든데요. 와. 딸방이야. 와, 진짜 깨끗하다. 정말 깔끔하다. 아니 지금 애가 8살이라는데 애가 저렇게 깔끔하게. 대박이다, 진짜. 또 있어요? 어머 인형 봐. 인형 정리. 인형 봐, 인형. 그러니까 인형 봐. 인형 정리. 인형 봐, 인형. 그러니까 침대 봐요. 어머 인형 저기 봐. 인형 정리. 인형 봐, 인형. 그러니까 저게 기피용이라는 거. 저걸 못 만지는 거 아니야, 애들. 와, 인형 뭐, 야. 인형을 보니까 저렇게 너무 가지런히. 또 크기대로 이렇게 놓은 거야. 크기대로 쫙. 크기대로 이렇게 놓은 거야. 크기대로 쫙. 아니 인형은 갖고 놀아야 되잖아 이렇게. 이게 부인이 이래도 힘든데 남편이 이러면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 여자들은 남편 깔끔하면은 그거 되게 피곤해요. 손진 씨 같은 경우가 남편으로 까물은 좀 그래도 살고 싶지 않아요? 예 많이. 엄청. 자, 감옥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우리 부인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델 재영 씨가 손잡아 주니까 떨리죠? 네, 안 놓고 싶네. 안 먹고 싶지.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올라온 김원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 4살 배기, 8살 배기 애들이 있으면 집안이 엉망진창인 게 정상이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애들을 못 놀게 하니까 깨끗한 거죠. 놀지 마라 그래? 원찬이가 이제 학교 갈 나이인데 너 지우개 가루 떨어뜨릴 거면 공부하지 마. 공부하지 마. 좋은 소리네. 공부하지 마. 아니 근데 설거지랑 빨래도 순서대로 하고 뭐. 네. 설거지도 다 순서대로 놔야 되고요. 빨래도 뭐 다 순서를 아이 위도, 아이 바지, 아이 내복, 아이 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널어야 돼요. 저희 집은 맞벌이거든요. 저희가 맞벌이에요? 네, 아이들 둘 어린이집 다녀온 거 뒷정리부터 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옷 하나 걸을 때도 지퍼 여기까지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하고 세탁기용 옷걸이에는 얇은 옷 걸어야 되고 뭐 좀 두꺼운 옷은 조금 두꺼운 옷걸이에 양복 옷걸이는 외투 걸어놔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정해놓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입에 달린 말이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오자마자 텔레비전 그 다이 보셨죠? 네. 거기 보고 여기 닦은 거야? 오자마자? 네. 애들이 또 만진 거야? 그러면서 걸레를 짚는 거예요. 애들이 안 만지고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면은 남편이 뭐 그거 말고 또 예민하게 구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이제 한 신혼 때 시댁 식구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신랑 옷에 뭐가 조금 튀겼어요. 근데 저를 한 15초 동안, 15초, 한 20초 동안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튀었다고?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경멸의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경멸의 눈빛 제대로 다시 한번 해봐요. 성진 씨가 한번 경멸의 눈빛. 경멸스러워. 네. 괜찮아요. 저를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그래, 민망했지. 밥 먹고 있는 시댁 식구들도 다 놀래가지고 어머.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냐고 막. 자, 근데 이렇게 봐서는 솔직히 깔끔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남편인지.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깔끔해 보이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약간 살찐 심영탁 씨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에 써 있지 않나요? 깔끔이라고? 네? 얼굴에 써 있지 않나요? 깔끔이라고? 안 써 있어요. 왜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바지에 살짝 못 튄 게 그렇게 싫었어요? 아, 그때 그게 새 바지였어요. 그날 바지? 처음 입은. 빨면 아니, 되죠. 묻었는데 닦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더라고요.
튀기고 나서도 저도 깜짝 놀라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미안해서. 예. 그런 상황에서 째려만 보고 있으니까. 그 째려봤던 거 믿겨지가 않거든요. 지금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튀겼다.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저한테 제 집사람이에요.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시댁 진짜요? 식구들 앞에 있는데. 아니 근데 이렇게 집 청소하는 것도 아내가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은데 요것도 좀 참아줄 수는 없습니까?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청소를 잘 못해요? 아내가? 예,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청소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설거지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하면 한 15분 해야 깔끔하게 헹구고 하는데 얘는 한 5분 그 정도면 다 하거든요. 뭐 TV나 거울, 유리창 같은 데 손자국 날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보이면 닦으면 되는데 그걸 안 닦더라고요. 왜 청소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 사람이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짐승입니까? 아니, 사람이라면 자기 주변 정도는 하고 깔끔하게 청소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분은 어렸을 때 그냥 그 어른들이 깨끗하게 치우라고 강요하고 정리정돈 시키고 그랬나요? 제가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요. 할머니가 좀 깔끔하셨어요. 매일 오시면 청소하시고 걸레질 하시고 여기저기 닦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도 막 어지르는 남편보다 낫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심정으로서는 좀 더럽고 좀 집을 자유분방하게 놔두는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조금 어지러져 있어도 그냥 별말 안 하고 네네네네. 좀 여기 좀 이불 같은 거 있으면 밀어놓고 네네네네. 좀 누워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제가 굉장히 심하게 몸살이 났었어요. 아이들도 둘도 다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너무 막 이렇게 살갗 닿기도 막 아픈 날 있잖아요. 그렇지, 몸살 그래서 여보 나 오늘 안 씻고 그냥 자면 안 돼?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같은 침대를 쓰는 사람으로서 그건 예의가 아니야. 몸살인데? 네네. 근데 옹경아 너 나랑 사는 10년 동안 한 5, 6번 안 씻은 것 같은데 나 그거 엄청 참은 거거든. 그걸 센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거를 센 것도 어이가 없는데 제가 아프다는데 제가 중요한지 그렇지. 침대가 좀 더러워지는 게 아니 그냥 근데 귀찮아서 안 씻고 잔다는 게 아니라 아파서 못 씻는 것도 용납이 안 되세요? 아무리 아파도 몸이 움직일 수 있으면 씻을 수 있지 않나요? 야, 자주가 남편도 너무 아파가지고 몸살 감기 걸렸을 때도 남편은 꼭 씻고 잤어요? 예. 아파도 예. 단 한 번도 안 씻어본 적 없어요? 예. 군대에서도? 네. 훈련 나가가지고? 예. 아이 짜증나. 한 번쯤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매번 샤워를 해야 된다는데 아내가 몸살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손만 씻고 한 30분 거기 앉아있다 그냥 나왔어. 그럼 검사하세요? 아니요, 다 옷을 벗고 들어가니까 그건 알죠. 아니 옷을 왜 벗고 들어가야 되냐면 빨래 바구니가 2개인데 이제 속옷은 이렇게 겉옷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옷을 벗어놓은 걸 이렇게 놓으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분리를 다시 해요. 벗어놓으면 그러면서 양말이 왜 속옷통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 이렇게 네. 은경아 이 양말이 여기에 양말을 여기에 벗어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잠깐만. 다 같이? 이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니 이게 엄마들이 애들한테 하는 말. 아니 근데 나는 좀 아내가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자기가 난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자기 최고야 이렇게 막 하면서 계속 혼자 청소하게 이렇게 놔두면 안 돼. 지혜롭게? 지혜롭게 하기도 해봤는데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잘해. 그래. 근데 얘기 안 하고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생색을 내는 거야. 네. 항상 생색을 내고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니까 그걸 제가 못 참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아까 신랑이 안 닦아 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 깨끗이 닦아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조사하듯이 막 이게 지문 있는 이런 것처럼 CSI요. 모서리 부분에 조금 묻어 있는 거 찾아내서 안 닦아 놓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오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제 신호인 거죠. 나 집에 간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 온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말. 그리고 요새 제일 싫어하는 프로가 슈퍼맨이 돌아왔거든요. 왜요? 저거는
일반 가정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건 방송이기 때문에 저런다. 방송이기 때문에 진흙 가구, 바닷가 가구. 이거는 사람이 저거 보라고. 저 진흙 어떻게 할 거냐고. 저 모래 어떻게 할 거냐고. 씻어도 이거 거기서 씻고 온다고 해도 차에 떨어지고 집에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 가족여행 안 가봤어요? 가족끼리 그냥 실내 바닷가나 그런 데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산도 한 번도 안 가죠. 뭐 감자 따기, 뭐 고구마 네, 따기. 그런 거는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하니까 집에서까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와 있는데 아이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유 이쁘다. 이름이 뭐라 은찬이라 그랬나? 네, 허은찬이에요. 은찬이는 오늘 방송국에 왜 온 줄 알고 있어요? 네, 아빠에 대해서 말하려고요. 아니 아빠에 대한 어떤 걸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청소요. 네? 청소요. 은찬이가 생각하기에는 청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요? 아빠가 청소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제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제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청소하고 가야 된다는 말에 속상했어요. 제가 춤을 열심히 배워서 춤을 췄는데도 청소만 하고 있었어요. 어머, 그랬구나. 텔레비에 나오는 아이가 더 잘한다고 했어요. 진짜? 원래 다 우리 딸이 다 잘한다 그러는데. 속상했어요? 네. 그러면 물감놀이도 못하게 해요? 물감놀이는 엄마랑 동생이랑만 해요. 아 너는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아빠가 옷에 묻으면 이거 네가 뺄 거야? 이거 네가 뺄 거야? 라고 소리 질러요. 아빠가 하지마! 뭐 네가 다 빨래할래?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왜 그럴까? 친구들은 물감이나 물풀이 손에 묻으면 씻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그러지가 않으니까 부러워요, 지금. 아이고야. 그럼 옆에 친구예요? 네. 은찬이 친구 이름이 뭐야? 김태영. 은찬이 아빠가 어떤 것 같아요? 물감놀이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짱한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태영이는 막 집에서 물감놀이 막 해요? 네. 어제 아빠가 물감놀이 하고 옷에 묻지 말라고 옆에 친구 옆에 친구는? 일단 퀴파. 아유, 가는 일단 귀 구겨야죠. 아빠는 은찬이 아빠는 애들이 집에서 어떻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잘 정리된 집에서 예. 텔레비 보거나 책 보거나 장난감 방에서 얌전히 놀았으면 조용히. 네. 뭐 적어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만지고 이런 걸 체험하면서 정서적으로 좋아진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는 있는데 어지러진 걸 보면 제가 못 참겠어요. 그 청소보다는 이 더러운 게 더. 저도 유아교육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엄청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이도 안 들어가는 그건 그 사람의 주장일 뿐이야. 어떤 기준이냐면 그 사람의 기준이야. 그런데 또 애기들은 어렸을 때 잘 못해준 건 기억 못해. 나 우리 아버지가 8살 때 나한테 한 짓을 다 알아요. 그거는 영자 언니의 그냥 개인적인 특별한 능력이야. 그런 그때 것뿐이에요. 당시에 생겼던 일이고 네네. 아빠, 우리 아이들이 리얼리? 그런 일 생길 일이 없다. 리얼리? 리얼리. 아니 딸, 아빠가 연필 뚝 부러뜨렸다면서요? 네.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제가 제일 아끼는 연필인데 부러뜨려서 지금 기분이 누르면 안 될까요? 안 좋았어요. 예? 아빠가 싫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어떤 연필이었는데요? 초록색에다가 뒤에 지우개 달린 연필이에요. 정말 예뻤겠다. 지우개 너무 예쁜 거죠. 아니, 몇 번을 말했거든요. 연필을 쓰면은 연필통에 넣던지 필통에 넣던지 정리를 해놔라. 그런데 굴러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또 좀 강하게 정리하라고 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부러뜨리고 버렸죠. 그럼 그 연필 말고 또 아빠한테 섭섭한 거 있어? 네. 뭐요? 얘기해봐. 내가 아빠 좋아서 사랑한다고 편지 썼는데 아빠가 버렸어요. 좋아하는 척하면서. 아빠가 왜 버렸어요? 울어 어떻게? 울어 어떻게?
아니 애가 써준 편지를 왜 버렸어요? 왜 버려? 아니, 색종이에 써졌는데요. 글씨 읽었으니까 그냥 마음 받았고요. 아니 그 애가 그러니까 지금 아빠 입장에서는 그런 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근데 아빠가 은찬이가 미워서 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빠가 은찬이 되게 사랑해요. 다음에 아빠가 편지 또 은찬이 사랑한다고 은찬이한테 편지 써주면 은찬이도 읽고 버리세요. 그리고 버리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은찬이가 섭섭할 수 있지만 은찬이가 쓴 거 다 기억하고 있을걸? 아빠 기억하죠? 네. 자. 아빠 엄마 사랑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맞아요. 은찬아 다 아빠 기억하지?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본인도 섭섭한 건 네, 없어요? 전 있죠. 제가 저희 신랑이랑 8년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이 군대를 갔었거든요. 편지 많이 쓰잖아요. 제가 790통. 그때 당시에는 2년 2개월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790일. 와, 그러면 하루에 한 통씩 쓴 거네. 네, 매일매일 쓴 와, 거예요. 대박. 대단하네. 단 하루도 빠짐없이 790통을 썼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2번 이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사하다 보니까 종이도 좀 눅눅해지고 베란다 쪽에다 보관을 했더니 곰팡이가 좀 쓸었더라고요. 근데 계속 머뭇머뭇 거리고 옹경아 이거 곰팡이 쓸었다? 막 이렇게 저를 몰아가는 거여서 그러면 뭐 버려야 되나? 그랬더니 잇몸까지 막 드러내면서 그래도 되냐면서 지체하지 않고 버리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근데 남편 설마 아내 오해겠죠? 충분히 합의하고 버린 겁니다. 근데 합의가 되게 이거예요? 아니, 얘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저는 2년 2개월 동안 그리움을 담고 저의 그 2년 동안의 인생을 담은 건데 막 버려도 돼? 막 이러면서 몰아가니까 지나간 거에 연연하는 여자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막 잇몸까지 드러내니까 그래 버려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합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추억이나 이런 거를 놔두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다 과거라고 생각해요. 과거가 모이면 쓰레기가 되거든요. 과거가 모이면 쓰레기. 명월인가요? 지금 이 순간도 1초 1초 다 쓰레기가 돼가고 있어요. 추억은 쓰레기가 아니겠죠. 추억은 아니지만 물건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네. 그럼 간직하고 있는 거는 있어요 혹시? 이것만은 내가 간직하고 있다. 과거의 것이지만. 과거에 뭐 이랬었지 저랬었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현재를 살고 싶어요. 딸들은 솔직히 아빠랑 친해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데 아빠랑 어렸을 때 놀러 갔던 거 옛날 사진 보고서 이랬던 적도 있네 하면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 추억하는 거죠. 근데 그런 추억을 아예 애초에 그냥 싹도 잘라버리시니까 저는 너무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생각하죠. 네, 저도 네. 한 8살이나 7살 때 저희 아버지가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옛날에는 간식거리가 없었잖아요. 뻥튀기 있잖아요. 쌀가루 뭐 그 보리가루 같은 거 튀겨서 아버지가 그날은 집 방에다가 쫙 풀어주는 거. 우리 사형제가 그걸 제가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자유로움과 아버지의 포부가 아버지의 추억을. 남들은 편지를 써줬어요. 뻥튀기를 쫙. 티밥이라고 그러죠. 지금을 중요하다고 해놓고 그 행복은 딸 행복은 안 중요하십니까? 그래서 딸도 아빠랑 놀고 싶다는데. 저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놀아준다고 생각해요. 놀아는 주는데 그러니까 이 방법이 잘못되는 거예요. 딸, 은찬아. 어린이집 끝나고 집에 오면 기분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왜요? 놀고 싶은데 또 아빠가 청소하라 할까 봐요. 이게 무슨 추억이냐? 그러면 집보다 더 좋은 데는 어디예요? 할머니 집. 할머니 왜요? 할머니 집에는 마음껏 놀 수 있어요. 꽃밭이 있는데 와, 이쁘다. 거기에서는 흙도 만질 수 있고 꽃도 관찰할 수 있고 봄이면은 꿀벌이 꿀 먹는 모습도 관찰할 수 와, 그런 있고 것도 장난감을 밤 늦게까지 네. 갖고 놀 수 있어요. 아빠가 있는데도. 와. 그게 꿈이에요. 이게 꿈이야. 장난감 맘. 아니 근데 애가 뭘 저렇게 말을 잘해? 아니 그러면 잘 키웠네. 아빠한테 꽃 좀 길러보자고 얘기 안 해봤어요?
했는데 우리 집은 사람만 사는 곳이라고 안 된대요. 툭도 떨어진다고요. 야, 이거 사람만 사는 집이라. 아니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냥 깔끔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많이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나 집에 가면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애들한테 못하게 하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은찬이는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편지를 써도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은찬이가 편지를 좀 써왔다고 들었는데? 네. 나와서 한번 읽어줘 볼까요? 진짜 귀엽다. 일로 와, 자. 아이고. 자, 내 딸이었으면 넌 좋다 진짜. 내리고. 너무 예뻐. 아이고, 그래. 이뻐. 아이고. 자, 엄마 사니까? 편지를 저렇게 써왔어요. 이뻐. 자, 직접 은찬이가 아빠한테 읽어주세요. 아빠 은찬이에요. 아빠랑 엄마랑 은찬이랑 은성이랑 바닷가에도 가고 식물원에도 가고 싶어요. 아빠랑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아빠랑 물감 놀고 싶어요. 은찬이는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빠를 사랑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은찬이 마음도 알아주세요. 이 편지는 버리지 마세요. 아빠가 화내도 은찬이 사랑하는 거 알아요. 나도 아빠 사랑해요. 은찬이 올림. 너무 이쁘다. 정말 직접 이렇게. 야, 이제 8살 1학년 올라가는데 잘 쓴다. 본인이 쓴 거예요, 직접. 진짜 너무 예쁘게 썼죠, 그죠? 네. 근데 뒤에도 이렇게 하트로 봉투 모양으로 이렇게 접었는데 이 부분이 딱 하트로 딱 접었어요. 예. 귀여워. 참 귀엽다. 아빠한테 전해줘. 아빠 이거 버리지 마요. 그래. 버리지 마요. 자, 아빠 그 편지 이제 버리실 건가요? 아니요, 이건 못 버리겠는데요. 그래요. 그 편지만큼은 액자로 아주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아내분이 먼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보 은찬이가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할머니 집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자기랑 너무 멀어질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거든. 그리고 자유롭게 살게 좀 그냥 냅두면 안 돼? 자, 그게 그렇게 어려워? 한 명씩 투표해 보겠습니다. 어떠신지. 우리 이제 고민이고요. 집에 쉬면서. 네, 어떤 느낌인데요? 지금 너무. 진짜 지금 힘들어. 성진 씨는 딸 낳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 거예요? 네. 바닷가도 데려가고 막 산에도 데려가고. 네네. 하얀 그 가죽 자켓에 뭐 똥칠해야 됩니다. 혜정 씨. 저는 저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다면 못 고칠 게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전 처음부터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저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때문에 탈모 생겼잖아요, 이거. 근데 아버님도 되게 추억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고민이다. 자, 혜나 씨.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고민이 고민이라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번밖에 안 눌러줘요. 됐습니다. 몇 번씩 눌러. 저 남편분은 아내와 그 딸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여보, 애들아, 내가 조금 심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 조금씩 고쳐 나갈 거고. 근데 그래도 정리하는 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잔소리를 좀 안 하면 안 될까? 잔소리는 내가 좀 줄일게. 정리하는 거 조금만 도와줘. 그럼 좋네요. 좋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네네. 그럼 아니. 사랑해.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킁킁킁이 135표거든요. 넘어갔을 것 같아. 자, 몇 표 나왔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냄새도 강한가요? 이 139냐, 129냐. 자, 139. 129냐, 139냐. 139 한번 갑시다. 자, 129.
KBS 한국방송